경북 김천에서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달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30대 남성이 이제 이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집 앞에 인기척을 느껴서 문을 열고 나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성이 그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집 앞에 앉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냐, 당장 나가세요, 그러겠죠. 누구시냐, 그래서 뭐 나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상대 남성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 안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피해자 집 앞에 있었던 걸 보니 뭐 지인인가 아니면 피해자를 노렸나 싶은데 정말 황당한 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난에 시달리던 이 가해자가 사건 당일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요.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상당히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다고요? 예, 이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어허. 근데 이게 잠깐만, 이 지문 인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휴대폰이 일단 잠금이 걸린 상태였었고, 네. 그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지난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바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을 들어서 그 손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하고 대출 인증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 지문을 그 휴대폰에다가 찍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휴대폰으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수법이 너무 좀 교묘하잖아요. 이 정도의 행위를 했을 정도면 동정 전과가 있고 비슷한 행위를 여러 번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정 전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까지 해서 대출까지 받아냈다는 겁니다. 범죄 프로파일러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묻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지장을 찍어서 계약을 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맥락은 비슷하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잔혹한 행동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시신의 지문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잔혹한 부분이 있죠. 게다가 살해 후에는 이 대출을 받은 범인이요, 이번에는 또 피해자의 신분증을 들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거기가 병원이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1시간쯤 후에 병원의 응급실로 간 거예요. 왜요? 거기에 이제 검은 모자를 쓰고 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바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피해자 신분증을 들고 가서 병원에서 그 신분증을 제출하고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척하면서 진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담하기도 하고 엽기적인 그런 행동,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이어갔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범행을 또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경찰과 함께 이제 문을 따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경찰하고 문을 열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문을 왜 강제로 열려고 하냐, 나 지금 집에 없다, 통영에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범행을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아가서 인터넷에서는 물걸레 등을 검색을 하면서 이 살해 후의 흔적을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런 또 은폐를 하려는 정황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범인이 이런 내용들을 은폐를 하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간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검거가 됐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했지만, 당시 오피스텔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회를 했던 걸 보면 범행을 계획을 했던 걸로 볼 수가 있고,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건 고의적인 살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강도 살인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